녹정기, 김용원저, 제옥원 11장. 10일. 황제의 밀지. 위소보는 크게 초조해졌다. 혹시나 그녀가 자기가 터무니없이 행한 것을 모조리 들추어낼까 봐서였다. 그때 호련마 총병의 등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폭언을 하며 입을 열었다. 소인은 저소선사께서 계율을 엄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기녀원에 출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아무래도 소문이 잘못된 것 같소이다. 위소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 사람은 바로 북경에서 만난 적이 있는 양익지였다. 양익지는 그날 오응홍을 호위해서 북경으로 왔었지 않는가? 아마도 오응홍은 이미 운남으로 되돌아간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마 총병을 따라 하남성으로 온 모양이었다. 그 소녀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가 그를 안단 말이에요? 양익지는 매우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소인은 저 소선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자도 저분을 알고 계시죠. 저분 소선사는 우리의 왕부에 지극히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분은 출가하기 전에 본래 황궁의 공공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녀원으로 간다느니 또는 영사매를 강제로 포박했다느니 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소적께서는 밝혀 살피십시오. 무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자 하는 소리를 냈고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그가 본래 태감이었다면 자연히 기녀들과 놀러가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더 남의 여자를 가로채 절 안에 숨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소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모두들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화가 나서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어떻게 그가 태감인 줄 아나요? 그가 태감인데 어찌해서 우리 사매를 맞아들여 마누라로 삼겠다고 했죠? 결코 소화상이 실성한 것 같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 노화상까지도 번지르르 한 말을 마구 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손으로 진관을 가리켰다. 무사람들은 진관을 쳐다보았다. 진관은 나이가 8순이 넘었다. 그리고 멍청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조금 전에도 그는 말을 더듬거렸으며 그가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천하에서 그보다 언변이 능하지 못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지 않던가. 이렇게 되자 그 소녀의 말을 더욱더 믿지 않게 되었다. 모두들 오늘 경솔하게 그녀의 희한하기 짝이 없는 말만 듣고 소림사에 와서 못난 꼴을 보이게 된 데 대해 크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양익지는 말했다. 소저, 그대는 저 소선사가 출가하기 전에 크게 유명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구려. 저분으로 말하면 바로 대간신 오배를 손으로 잡아 죽인 개공공이외다. 우리 왕야께서 간악한 자들의 모함에 빠져 하마터면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것을 이 소선사께서 황상 앞에서 애써 변명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었소이다. 그 커다란 덕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소이다. 무사람들은 오배를 죽인 소계자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강희가 총애하는 소태감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불현드다 하는 소리를 냈고 얼굴에 놀람과 감탄하는 빛을 드러냈다. 위소보는 웃었다. 양형,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대들의 세자께서는 안녕하시오? 옛날에 조그만 일을 들먹여서 무엇하오? 양익지가 말했다. 선사께서는 자비를 품고 계시고 남을 위해 착한 일을 하시니 자연 그 일을 조그만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의 왕야께서는 정말 감격해하고 계십니다. 비록 황상께서 어지시고 밝으시어 12흑백을 끝내는 가릴 수 있었겠지만 만약 선사께서 일찍이 대신 진상을 밝혀주시지 않았더라면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그대들의 왕야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시군요. 말을 하면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야말로 그대들의 왕야라는 매국노를 쓰러뜨리지 못해 한탄하고 있다. 황상께서 밝으시어 그 스스로 진상을 알아낸 것이었다. 어쨌든 그날 좋은 인연을 맺게 되더니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은 곤란한 처지에서 나를 구해주는구나.
가리다는 그의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원래 그가 바로 오배를 찔러 죽인 소태감이구려. 나는 몽고에 있었지만 그대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소이다. 오배는 만주의 제일 용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대의 무공은 소림사에서 배운 것이 아니겠구려. 위소보는 웃었다. 나의 이 무공이야 형편없는 것으로서 한 번 웃을 가치조차 없다오. 나에게 무공을 가르친 사람은 적지 않소. 이분 양형만 하더라도 나에게 한 수의 횡소천군과 한 수의 고산유수를 가르쳐 주었죠. 그는 몸을 일으켜서는 그 이초를 아무렇게나 펼쳐 보였다. 그는 반푼어치의 내공도 쓰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의 솜씨가 뛰어난지 어떤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초식만은 확실히 목과 권이었다. 양익진은 말했다. 선사께서 이 이초를 황상에게 펼쳐 보이심으로 해서 우리 왕야가 원수에 의해 모함을 받게 되었다는 진상이 밝혀질 수 있었죠. 그 소녀의 안색은 조금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양형, 이 사람이 정말 본래는 태감이었나요? 정말 평서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나요? 그렇토이다. 이 일은 북경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답니다. 그 소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위소보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우리 자매에게 그렇게 장난을 한 것은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장난을 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의도는 그대 사매를 마누라로 맞아들이는 것이지. 하지만 이곳에는 사람이 많으니 말을 할 수가 없구려. 그 소녀는 물었다. 어떤 의도였죠? 위소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무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물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가 않겠지. 창제는 몸을 일으키더니 합장을 하며 말했다. 방장 대사, 회명선사, 우리들이 경솔했구려. 실례한 점 용서해 주시오. 이만 작별을 고하겠소이다. 회총은 합장하고 발례하며 말했다. 귀한 손님들이 멀리서 오셨으니 잿밥이라도 가지고 가시구려. 하지만 이 여시주는 그는 여시주가 남자로 변장해서 절 안으로 잠입해왔으니 그 일을 따지지 않는 것만 해도 너그러운 편인데 다시 잿밥을 먹인다는 것은 절의 규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창제라마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그러나 방장 사형께서 난처하시지 않도록 그 잿밥을 모두 먹지 않겠소이다. 무사람들은 즉시 작별을 하고 절을 나섰다. 방장과 위소보 그리고 진관들은 산문 입구까지 따라가 전송해 주었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10여 필의 말이 급히 달려왔다.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전 시위에 복색을 하고 있었다. 모두 16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절 앞에 이르기 전에 일제히 말에서 내리더니 대오를 지어 가까이 다가왔다. 앞장을 선 두 사람은 바로 장강령과 조재현이었다. 대인, 어르신께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는 본래 도통 대인이라 부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승포를 입고 있는 것이 그 한마디 칭호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얼버무렸다. 16명은 일제히 위소보에게 절을 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은 어서 몸을 펴시오. 더 예의를 차릴 것 없소이다. 나는 그야말로 매일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가리단 등은 16명이 모두 품계가 낮지 않은 어전 시위들인데도 위소보에게 그토록 공손히 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같이 생각했다. 이 소화상은 정말 어느 정도 내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청나라 제도에서 총병은 정의품관이었고 1등 시위는 정삼품이었으며 2등 시위는 정사품이었다. 장강년 등은 계급에 있어서는 총병보다 낮은 셈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황제의 시위라 외지의 무관들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저 마 총병에게 고개를 약간 끄덕여 보임으로써 인사를 대신했고
위소보에게만 크게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 가리다는 어전 시위들이 위소보만을 크게 축혀올리고 봤을 뿐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지라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 싸늘히 코웃음을 쳤다. 흥, 갑시다. 나는 이런 꼴을 차마 못 보겠구려. 일행은 회총방장에게 공수의 예를 하고 산을 내려갔다. 위소보는 무시위들을 절로 모셨다. 장강년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가면서 나직이 말했다. 황상께서는 밀지를 내리셨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웅보전에 이르게 되었다. 장강년은 성지를 꺼내 읽었다. 몇 마디는 벼슬아치들이 쓰던 형식적인 문장이었다. 그 내용은 황제가 5,000냥의 은자를 소림사에 내리니 절간을 고쳐 세우고 불상에 금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위소보를 보국봉 성선사에 책봉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위소보는 큰 절을 올려 고마움을 표시했다. 장강년은 말했다. 황상께서는 보국봉 성선사께서 즉시 출발하여 오대산으로 가시라는 분부를 내리셨소이다. 이 일은 이미 위소보가 짐작하고 있던 바였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대답했다. 삼가 성지를 받들겠습니다. 차를 마신 후 위소보는 장강년과 조재현 두 사람을 자기 선방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강년은 품속에서 한 장의 밀지를 꺼내 두 손으로 바쳤다. 황상께서 달리 전할 뜻이 있다고 하셨소이다. 위소보는 꿇어앉아서 절을 하고 두 손으로 받들었다. 그 밀지는 화칠인으로 밀봉되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상께서 또 어떤 분부를 내리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구나. 성지에 쓰여진 글은 나를 알아보아도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이 밀지라면 장강년과 조재현 두 사람이 알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역시 방장 사형에게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그는 결코 기미를 누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윽고 그는 밀지를 들고 회총의 선방으로 가서 말했다. 방장 사형, 황상께서는 한 장의 밀지를 저에게 내리셨는데 사형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밀지의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커다란 화선지가 접혀 있었고 펼쳐보니 대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제일 첫 번째의 그림은 5개의 산봉우리였다. 위소보는 그것이 바로 오대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남태정 북쪽에 한 채의 절간이 그려져 있었는데 청량사라는 세 글자가 표기되어 있었다. 그는 청량사에서 며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석자를 눈에 익히고 있었다. 다른 곳에 쓰여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나 절간 위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두 번째 화폭에는 한 소화상이 한 채의 절간 안으로 들어서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절간의 편에게는 청량사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소화상의 등 뒤에는 한때의 승려가 따르고 있었다. 무승려들의 머리 위에는 소림사 화상이라는 5글자가 쓰여 있었다. 앞에 석자는 위소보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화상이라는 2글자는 알아볼 수가 없었으나 짐작할 수는 있었다. 세 번째 화폭의 그림은 대웅보전인데 그 대웅보전의 한 소화상이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희희덕거리는 얼굴 모습이 바로 위소보였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붉은 가사가 걸쳐져 있었고 방장의 법의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옆으로는 많은 승려들이 시립해 있었다. 위소보는 그림 속의 소화상이 자기와는 실로 닮은 꼴이라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어 그만 웃음소리를 냈다. 네 번째 화폭에는 소화상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중년의 승려를 모시고 받드는 그림이었다. 그 승려의 모습은 매우 청소했는데 바로 출가 후 법명을 행치라고 바꾼 순치 황제였다. 네 폭의 그림 이외에 다른 글자는 없었다. 원래 강인은 단청에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위소보가 아는 글자가 별로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라 그림을 그려 밀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 네 폭의 그림은 더없이 명백했다. 그로 하여금 청량사로 가서 주지가 되어서는 노황제를 잘 받들어 모시라는 내용이었다. 위소보는 처음에는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속으로 야단났다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소화상 노릇을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방장 노릇까지 해야 한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야단났구나. 회총은 미소했다. 사제에게 축하드리오. 황상께서는 그대를 청량사의 주지로 삼았구려. 청량사는 정말 장엄한 보찰이외다. 북이 효문제 때 세워진 것으로서 소림사보다 더 역사가 깊소이다. 사제가 큰 절의 주지가 된다면 반드시 불법을 크게 퍼뜨리게 될 것이고 중생을 보도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교를 크게 빛낼 것이외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쓰디쓰게 웃었다. 이 주지 노릇은 저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청량사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지 가운데의 그림을 보면 사제로 하여금 한때의 본사 승려들을 데려가라고 했소. 사제 스스로 인선토록 하시오. 모두들 그대가 잘 아는 후배들이니 자연히 마음을 다해 보필하려 할 것이고 결코 소홀한 점이 없을 터이니 사제는 마음을 놓으시오. 위소보는 약간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 그는 확연히 깨달았다. 원래 소황제는 생각이 치밀한 편이었다. 당시 위소보를 소림사로 보내 출가시키게 되었을 때 벌써 오늘의 일을 이미 안배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위소보로 하여금 소림사에서 반년 남짓 머물도록 하여 무승려들과 안면을 익히게 한 후 마음에 맞는 승려들을 뽑을 수 있게 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청량사로 가라고 했던 것이었다. 노황제는 출가한 몸이니 결코 시위나 관병들이 보호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소림의 승려들은 무공이 탁월하니 위소보가 그 소림사의 승려들을 이끌고 황제를 보호한다면 시위나 관병들이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커다란 기밀에 속했다. 황제가 만약 시위나 관병을 파견하여 오대산의 한 화상을 보호한다면 반드시 소문이 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무시위들 가운데 노황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소림사의 한 승려가 청량사의 주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옛날 청량사의 주지인 진관만 하더라도 본래는 바로 소림사의 18라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위소보는 선방으로 돌아가 6,000냥의 은표를 꺼내 장강년 등 무시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강년과 조재현 두 사람은 위소보가 화상이 되었는데도 돈 씀씀이가 이토록 시원시원하자 크게 기뻐 칭찬의 말을 했다. 자고로 대화상으로서 시위에게 은자를 내리는 사람은 오로지 위 대인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전절후이며 일찍이 그와 같은 옛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후에도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일찍이 그와 같은 고승이 없었을 것이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승려가 없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장강년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위 대인 황상께서 그대에게 큰일을 처리하도록 파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히 여쭈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대인께서 어떤 심부름을 시키실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분부를 내리십시오. 위 대인을 위해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황상을 위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들 다투어 나설 것입니다. 조재현이 말했다. 만약 위 대인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시 거북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들이 조그만 힘이 되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대인께서 만약 소림사의 무공 비급을 손에 넣으시려고 우리들에게 절에 불을 지르게 하여 크게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시고 싶으시다면 위 대인께서는 그 기회를 빌려 손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장강년은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나직이 말했다. 그렇지. 그것이야말로 불난 것을 기회로 약탈을 하자는 것이고 흙탕물을 일으켜 고기를 잡는 방법이지.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으나 곧 그들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렇군. 그들은 아마도 황상께서 나를 소림사에 보내 화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한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전해온 밀지 가운데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황상께서 무공을 좋아하시니까 나를 소림사로 출가시킨 것이 무공 비급을 훔치는 데 있다고 생각한 게로군. 그는 벙긋 웃으며 나직이 말했다. 두 분은 마음을 놓으시오. 그것 내가 이미 손에 넣었소이다. 장강년과 조재현 두 사람은 크게 기뻐서 일제히 허리를 구부리고 인사를 했다. 황상의 홍복이 하늘만큼 큽니다. 그리고 위 대인께서는 너무나 똑똑하시고 부지런하십니다. 이와 같은 큰 공을 세우신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조재현은 말했다. 우리들이 위 대인을 대신해서 가지고 나갈까요? 절간의 화상들이 만약 의심을 한다면 위 대인께서는 얼마든지 옷을 헤치고 그들이 수색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소. 그대들은 돌아가서 황상께 위소보가 삼가 성지를 받드는 바이며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전하시오. 힘껏 일을 처리할 테니 황상께서는 안심하시라고 여쭙도록 하시오. 네. 조재현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그 가운데의 이치를 깨달은 듯 말했다. 원래 그 무공 비급들은 모두 다 그림이었군요. 위 대인께서는 눈에 익을 정도로 보신 후 잘 기억하시게 되었군요. 장강년 역시 깨달았다는 듯 탄성을 질렀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비급을 훔쳐내 간다면 절 안의 화상들이 결국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읽고 나서 기억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귀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모두 다 위 대인께서 타고난 총명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바보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두 사람이 다시 그가 말하는 그림을 소림사의 무공 그림으로 오해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 장형, 너무 겸손한 말씀을 하지 마시오. 하루 이틀에 걸려서 될 노릇은 아니지만 몇 달 동안 보게 된다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오. 이윽고 두 사람은 작별을 하고 떠나려고 했다. 위소보는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 물었다. 조금 전 산문 밖에서 만난 한때의 사람들이 어떤 내력을 가졌는지 알고 계시오? 장강년과 조재현 두 사람은 말했다. 모릅니다. 그대들은 빨리 가서 알아보시오. 그 한때의 사람들이 소림사로 와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걸로 보아 절의 무공 비급을 훔치려는 것 같았소. 더욱이 그 총병은 누구의 부하인지 모르겠소. 그는 조정에서 임명한 벼슬아치이면서도 감히 황상의 큰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있소. 실로 대형무도한 일이고 반란을 일으킬 신보임에 틀림없소. 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알아내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 공로를 세우게 되는 것이오. 두 사람은 기뻐했다. 그거야 수월한 노릇이죠. 그들이 산을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반드시 뒤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총병에게는 이름이 있고 성이 있을 터이니 알아본다면 즉시 알아낼 수 있죠. 위소보는 금화 총병이 오삼계의 부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함을 했고 짐짓 그의 내력을 모르는 듯 가장하여 어전 시위들로 하여금 조삭해 하여 황상에게 보고한다면 자기가 무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그 한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남장을 한 소녀가 있어. 그녀와 그 사람들은 바로 또 다른 약 16, 7세의 아름다운 소절을 찾고 있어. 이 두 여자로 말하면 이번 영모일과 큰 관계가 있어. 방법을 강구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두 소녀의 이름이 무엇이며 출신 내력이 어떠한지 조사해내도록 하시오. 그리고 조사한 이후에는 편지를 보내주시구려. 그야말로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구실을 붙여 공무를 집행토록 한 것이었다. 어전 시위들은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천하의 관가에서는 모두 다 그들의 명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토록 매섭게 일을 들추고 조사를 하게 된다면 단서를 찾지 못할 리가 없었다. 장강년과 조재현 두 사람은 가슴을 두드리며 책임을 지고 반드시 모든 것을 알아내어 위 대인이 추천해주고 알아주는 은덕과
돌보는 정에 보답하겠다고 장담했다. 녹정기, 김용 원저, 제옥원 12장. 12. 위소보의 불법 강의. 시위들이 떠나간 후 위소보는 방장을 뵙고 황명에 따라 내일 청량사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응당 그렇게 해야겠지요. 사제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타고났으며 부처님의 뜻을 터득하고 있어. 사제는 어떤 승려들을 데리고 가려 하오? 반야당의 수좌 진관 사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한당의 18명 사질도 데려가겠습니다. 그는 다시 10여 명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승려들을 뽑았다. 이튿날 이른 아침 위소보는 36명의 승려들을 데리고 방장과 고별했다. 산허리로 내려와서는 홀로 쌍아를 보러 갔다. 쌍아는 민가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소보가 나타나자 놀람과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장강년 등으로부터 주인이 이미 소림사에서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런데 이때 친히 그가 중대가리에 승포를 걸치고 있는 모양을 보자 다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쌍아, 어째서 우느냐? 내가 그동안 너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우는 것이냐? 쌍아는 울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그대의 상공께서 출가를 하셔서. 위소보는 그녀의 오른손을 잡고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웃었다. 바보 같으니 화상이 된 것은 가짜란다. 쌍아는 부끄러워서 귀밑을 새빨갛게 물들였다. 위소보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한 편이었고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그러나 키는 훨씬 자라 있었고 몸매도 숙성해져 있었다. 그대는 어째서 여위였지? 매일 나를 생각하느라고. 쌍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되었다. 이제 빨리 남장으로 바꾸어 입고 나를 따라가자꾸나. 쌍아는 크게 기뻐하여 더 묻지도 않고 남장으로 갈아입었다. 여전히 서동차림을 했다. 며칠 후 일행은 오대산 아래 이르렀다. 4명의 승려가 맞은편에서 내려왔다. 앞장을 선 한 명의 노승이 합장을 하고 물었다. 여러분들은 소림사에서 오셨소?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승려는 일제히 절을 하며 말했다. 선사께서 청량사의 주지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산 아래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관이 소림사로 돌아간 이후 청량사는 노승 법승이 주지승이 되어 있었다. 강인은 따로 사람을 보내 법승에게 밀지를 내렸던 것이다. 위소보 등은 청량사로 들어섰다. 그리고 법승과 임무를 교대했다. 무승려들은 일일이 와서 인사를 했다. 옥림과 행치 그리고 행전 세 승려는 오지 않았다. 법승은 이튿날 산을 내려가 서쪽 장안으로 갔다. 위소보는 청량사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방장이 되었지만 그런대로 그럴싸하게 절을 이끌어 나갔다. 그가 청량사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승려들은 모두 감복하고 있었는지라 그를 잘 따르고 받들었다. 위소보는 쌍아로 하여금 절 밖의 조그만 집에 기거하도록 하여 부르면 즉시 달려올 수 있게 하였다. 청량사의 주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노황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는 지객승에게 물어 옥림과 행치, 행전 세 승려가 여전히 뒷산의 조그만 절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징심대사와 상의한 후 사람을 시켜 그 조그만 절간과 반마장 떨어진 동서남북 사방에 각기 한 채의 초가집을 지어서 8명의 승려들이 차례로 그 초가집에서 세 사람을 지키도록 했다. 모든 일이 일단 정해지자 그는 장강년과 조재현이 전해줄 편지를 기다렸다. 노기소녀의 성명과 내력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몇 개월을 기다렸으나 전혀 소식이 없었다. 적막할 때면 진관과 초식으로 대전을 했다. 때로는 쌍아가 거처하는 조그만 집으로 달려가 그녀와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녀의 조그만 손을 만져보곤 했다.
때로는 다음과 같은 생각도 했다. 나는 홍 교주의 표태역 근환을 먹었다. 만약 1년 안으로 한 권의 경서를 신룡도로 보내주지 않는다면 독성이 퍼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무료하여 홀로 오대산 곳곳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그는 그 녹색 옷을 입은 소녀를 생각했다. 어느 산개울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그루의 수양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한 그루의 버드나무가 만약 노기를 걸친 나의 마누라라면 나는 조금도 예의를 차리지 않고 다가가서는 대뜸 끌어안고 말겠다. 그러면 그녀는 반드시 응하지 않을 것이고 1초의 곤륜파의 천암경수라는 수법으로 잇따라 나를 몇 장 후려치겠지. 허나 그것도 별것 아니다. 나는 즉시 연문탁발이라는 1초를 펼쳐 점잖게 해소시키고 말 것이다. 곧이어 지주제약이라는 1초를 써서 왼손으로 그녀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나의 목을 친다고 해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분이 좋은 김에 손에다 힘을 주고는 1초 1식을 펼쳤다.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손은 각기 하나의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게 되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벼랑간 한 사람이 거친 음성으로 말했다. 저것 보게. 저 소화상은 실성한 것 같군. 위소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았다. 3명의 홍해 라마가 정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얼굴을 붉혔다. 위소보는 총총히 그 자리를 떴다. 산길을 꺾어 돌자 맞은편에서 다시 몇 명의 라마들이 나왔다. 오대산에는 라마들의 절이 무척 많은 편이라 위소보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한 명의 라마가 입을 열었다. 위에서 내리는 법지에 따르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오시 전에 오대산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소. 그러나 정작 산 위로 올라와 보니 아무 일도 없구려. 위에서 안배한 것이니 이유가 있을 것이외다. 그대는 대동성 안에 그 젊은 계집애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오?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 라마들은 술을 먹고 계집질도 하는구나. 내가 만약 출가한다면 차라리 라마가 되었으면 되었지 화상은 되지 않겠다. 청량사로 돌아갔을 때 징통이 산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중을 나오며 나직이 말했다. 사숙,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오? 징통이 손짓을 했다. 그리고 위소보는 그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 절 옆에 조그만 봉우리 위로 걸어 올라갔다. 남쪽에 한 무더기에 무수한 노란 점들이 보였다.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니 그 노란 점들은 바로 몸에 황의를 걸친 라마들이 아닌가. 1000명은 되지 않아도 900명은 될 것 같았다. 335 짝을 지어 나무숲과 산바위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저 많은 라마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이죠? 서쪽에도 있습니다. 위소보는 눈을 돌려 서쪽을 바라보았다. 수천이나 되는 라마들이 무더기를 이루고서 혹은 앉아있거나 혹은 서 있었다. 햇살은 동쪽에서 비추고 있었는데 하얀 광채가 번뜩이는 것이 문라마들은 몸에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군요. 혹시 사질의 짐작으로도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북쪽과 동쪽으로 돌렸다. 북쪽과 동쪽에도 수백 명의 라마들이 있었다. 제기랄 적어도 4, 5천 명은 되겠군. 125명의 두목에다 3280명의 라마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오. 그토록 똑똑히 수를 헤아리다니. 이제 어떻게 하죠? 위소보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상대방에서는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겹겹이 애워싼 것으로 보아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듯 하지 않은가? 위소보는 징통이 그와 같이 묻자 역시 물었다. 글쎄 어떡할까? 상대방은 아마도 행치대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10중 8구 밤을 기다렸다가 사방에서 포위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어째서 지금 공격을 하지 않지요?
만약 낮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반드시 여러 청묘가 청량사를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즉시 사람들을 내보내 각 청묘의 주지들에게 통지하여 그들에게 많은 화상들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오대산의 각 청묘에 머물고 있는 승려들의 10중 8구는 무공을 모른답니다. 설사 무공을 아는 자라 하더라도 그 무공은 평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응원하러 오지 않겠구려. 응원을 오는 사람은 있을 것이지만 온다 하더라도 헛되이 목숨만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대로 투항해야 한단 말이오? 우리들이 투항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행치대사는 반드시 그들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행치대사의 신분을 소림사의 무승려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들이 대거 공격해와서 행치대사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영문일까? 행치대사는 반드시 크게 내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중원무림의 흥망성쇠와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 청묘와 황묘의 다툼에 어떤 중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겠죠. 위소보는 몸에 황제께서 친필로 내린 어찰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 어찰만 있으면 문무관원들을 조달할 수가 있었다. 지금 사정이 다급하게 되었소. 우리 소림사의 무공이 고강하다고는 하나 중과부적이요. 37명의 화상이 어찌 3,000명이나 되는 라마들을 상대해낼 수 있겠소? 나는 즉시 산을 내려가 구원을 청하겠소. 아무래도 멀리 있는 물로서는 가까이 난 불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치대사를 호송하여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소. 보기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빈틈을 뚫고 달려나간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치대사와 그의 사부 옥림대사가 응하지 않을까 봐 두렵구려. 그들은 생사가 차이가 없으며 도망치나 도망치지 않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했소. 그렇다면 사수께서 아무쪼록 그들에게 권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행치대사를 권고하여 설복하는 것은 방법이 있소이다만 옥림 노화상을 권고하는 일은 나로서는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소이다. 이것이야말로 쥐가 거북이를 잡아당기는 격으로 주둥이를 갖다 댈 만한 곳이 없는 형고기회다. 날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3,000여 명이나 되는 라마들이 우르르 몰려들 형편이다. 이렇게 되면 청량사의 화상들은 그저 우리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제기랄, 내가 왜 화상이 되었지? 만약 내가 라마가 되었다면 지금 이때는 의기양양해서 거들먹거렸을 것이고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평시에 고기를 먹고 계집질을 하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그런데 계집질을 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영감이 번쩍 떠올랐다.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말했다. 빌어먹을. 나는 선방으로 가서 한숨 자야겠소. 징통은 아연해져서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위소보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조그만 봉우리에서 내려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징심, 징관, 징광, 징통 등 네 승려가 일제히 와서 뵙자고 청했다. 위소보는 네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각자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한 후 귀찮다는 투로 물었다. 여러분들은 내게 무슨 볼일이 있소이까? 징심은 말했다. 산 아래에 라마들이 떼를 지어 모여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사에 대해서 불리한 행동을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사숙의 대응책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반나절 동안 생각했으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잠을 잘 수밖에 없었소. 모두들 애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라마들의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 한번 목을 내밀고 받아봐야 하지 않겠소? 징심 등 내 승려는 그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징관은 말했다. 문 라마들이 들고 있는 칼들을 보기에 무척 예리한 것 같고 우리들의 목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숙 출가인은 세상과 다투지 않고 어떠한 역경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칼이 들어오는데 목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달마 조사께서도 사람에게 칼을 맞으면서 반항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들 무공을 배울 필요가 없었겠지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관 사질의 의견으로서는 칼이 들어올 때 목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진관은 말했다. 안 되지요. 그러나 주먹을 질러올 때 가슴으로 맞이하고 발길질을 해올 때 배로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내공이 매우 심오했다. 내공을 도두게 된다면 상대방의 주먹이나 발길질이 되레 튕겨나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 라마들은 모두 다 궤도나 선장을 가지고 있어. 무슨 방법을 쓰면 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까? 진관은 어리둥절해졌다. 그 라마들을 상대로 이치를 따져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람 잡는 칼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 참 곤란하게 되었군. 내분 사질은 어떤 묘책이 없소? 징심이 말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오로지 모두들 옥림과 행치, 행전 세 분을 보호하여 빈틈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행치 대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할 뿐이니만큼 절안의 승려들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소, 우리는 세 분의 노화상에게 이야기하러 갑시다. 그는 즉시 4명의 승려를 이끌고 뒷산의 조그만 절간으로 달려갔다. 옥님 등은 주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문을 나서서 맞아들였다. 옥님, 행치, 행전은 모두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새 승려는 신임 주지 회명선사는 소림사의 회총 방장의 사제이고 또 나이가 무척 젊은 고승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위소보가 아닌가. 옥님과 행치는 대뜸 어떻게 된 영문인가를 깨달았다. 황제가 안배하여 부친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챈 것이다. 어쨌든 주지는 한절간의 주인이었다. 옥님 등은 예의를 다해 인사를 했다. 위소보는 삼가 공손하게 발례하고 함께 선방으로 들어갔다. 옥님은 그를 중간의 방석에 앉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양쪽에 시립해 서도록 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크게 흐뭇해했다. 내가 중간의 자리에 편안히 앉고 노항야마저 옆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으니 소황제보다 더욱 위풍이 있군. 그는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입을 열었다. 옥님 대사, 행치 대사, 두 분께서도 아무쪼록 앉으십시오. 옥님과 행치도 앉았다. 옥님이 말했다. 방장 대사께서는 청량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소승 등이 미처 찾아가 배웁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구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소납은 세 분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줄곧 세 분을 뵈러 오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한 가지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노화상이 스스로를 일컬어 노납이라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자기는 나이가 어리니 자연 소납으로 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승려들은 그가 희한한 발상으로 칭호마저 스스로 만들어내어 부르자 속으로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 위소보는 말을 계속했다. 진관사질, 그대가 세 분에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옥님은 새로운 주지의 법명이 회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림사의 회자 학렬은 징자 학렬보다 한 학렬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소화상이 개구쟁이 같은 얼굴을 하고 청량사의 먼저번 주지이고 장엄하고도 자상한 덕망 높은 노승에게 사질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고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진관은 공손하게 대답하고 절 주위에 수천 명의 라마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옥님은 눈을 감고 한동안 생각하더니 눈을 뜨고 입을 열었다. 방장 대사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고자 하오? 그들 라마승들은 본사 주위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데 그저 풍경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곳의 풍경이 우아하고 조용해서 그들은 산청 구경을 올 수도 있지 않겠소이까? 행전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풍경을 구경하러 왔다면 본사를 겹겹이 에워싼 채 몇 시즌이 되도록 물러가지 않을 리가 없죠.
틀림없이 그들은 행치 사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이 행치 대사를 모셔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분 대사를 흠모하여 세분을 라마의 절로 모셔가서 불경을 논하고 설법을 들으려 하는 것이겠죠. 행전은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소이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소이다. 진관이 말했다. 방장 사숙,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무기를 지녔죠? 위소보는 합장했다. 그들은 모두 선장과 궤도를 들고 기세등등한데 어쩌면 정말 본사 승려들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소? 우리들은 마땅히 칼이 들어오는 것을 목으로 받아야 할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남에게 목을 베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목이 베어지는 것이 아니겠소? 생겨나지 않으면 멸하는 것이 없고 더럽지 않다면 깨끗함이 뭔지 모르는 것이지요. 머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부처님에게 세 가지의 큰 덕이 있는데 대정, 대지, 대비외다. 문 라마들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우리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구경하지도 않는 것은 대정이라고 할 수 있소이다. 그들은 칼을 들고 내려치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 칼을 공이라 생각하고 공은 바로 칼이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대지이며 한 칼 한 칼이 우리들의 민숭민숭한 대머리를 모조리 베어내어 오호외제라. 모두 이속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비라고 할 것이외다. 그는 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적잖은 불경을 암송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한참 씨부렁거려 본 것이었다. 진관은 말했다. 방장 사숙 대비라는 비자는 자비스럽다고 할 때의 비자이지 비애라고 할 때의 비자가 아니외다. 사질의 말씀도 옳소. 생각해 보시오. 우리 부처님께서는 살을 잘라 독수리에게 먹였고 몸을 던져 호랑이를 키우려고 했으니 그야말로 실로 대자대비한 일이 아니겠소? 그들 라마들은 비록 흉악하나 고약한 독수리나 사나운 호랑이보다는 어쨌든 조금 나을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몸을 던져 고약한 라마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도 역시 대자대비한 마음이 아니겠소? 진관은 합장했다. 사숙의 지혜는 실로 존경과 탐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출가인은 세사와 다투지 말고 거슬리는 일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니 청량사에 만약 어떤 재앙이 닥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외다. 우리들이 고약한 라마들의 칼 아래 원적하게 되고 함께 서방 극락세계로 간다면 길을 가는 동안 무척 시끌벅적할 것인즉 꽤나 재미있을 것 같구려. 무승려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위소보가 불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로지 진관 한 사람만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기뻐하고 또 찬탄했다. 무승려들은 잠자코 있었다. 행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스스로의 생사는 상관이 없으나 백성들이 그들에게 업수의 역임을 당하게 되고 압박을 당한다면 커다란 죄업이 아니겠습니까? 사부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못된 짓을 마구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셨소이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형의 그와 같은 말은 매우 일리가 있으며 손합의 의견보다는 더욱 한층 고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마의 세력이 크니 우리들로서는 중과부적이랍니다. 행전이 말했다. 우리가 사부와 사형을 보호해서 빈틈을 뚫고 나간다면 고약한 라마들도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문 라마들의 목숨을 해치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운 것이외다. 아미타불, 우리 부처님께서는 호생지덕이 있소이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면 그야말로 7층의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했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8층의 불탑을 부수는 것이 아니겠소? 불가의 계율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계율은 바로 살생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행전은 말했다. 그들이 달려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부득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외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다고 눈을 멀거니 뜨고 그냥 앉아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않겠소이까?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림의 진각이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들어오더니 말했다. 방장 사숙에게 말씀드립니다. 산 아래의 라마들이 일제히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약 100장 정도 가까이 다가오더니 다시 멈췄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째서 어느 정도 길을 올라왔다가 멈추었을까? 갑자기 우리 부처님의 감화를 받아 회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고개를 돌리면 언덕이라는 구절에 담긴 내용을 깨달은 모양이군. 행전은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외다. 아니외다. 그들은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일거에 공격해 들어오려는 것이외다. 그는 옛날 정왕기의 대장이었다. 그리하여 중원으로 들어올 때 무수한 싸움을 치렀고 군사를 이끌고 싸움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후에 순치의 어전시 위총관이 된 것이다. 그들이 본사의 대웅보전으로 들어와 우리 불열의 장엄한 보상을 대하게 된다면 갑자기 마음이 변해하려던 것을 멈출지도 모르는 일이요. 행전은 노해 부르짖었다. 그대 소방장께서는 실로 터무니, 그럴 리가 없겠지. 그는 본래 너무나 터무니없이 멍청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은 방장인데 자기가 무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입 밖까지 나왔던 말을 되삼킨 것이었다. 옥님이 끼어들었다. 행전, 너 자신이야말로 실로 멍청하다. 방장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있으며 계획을 가슴속에 품고 계시다. 내 어찌 쓸데없는 걱정을 한단 말이냐? 행전은 어리둥절해졌다. 본래 방장께서는 이미 묘책을 세우고 계셨군요. 위소보는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저에게 묘책은 없습니다. 36개가 상책이라고 모두들 뚫고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니 뚫고 나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부득이할 때가 아니면 절대로 많은 사람의 인명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 징심 등은 일제히 옳다고 말했다. 위소보가 말했다. 그렇다면 모두들 물건을 챙기도록 하시오.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그들이 아직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달려 내려가도록 합시다. 부평현 현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된다면 그 라마들이 아무리 고약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히 현성을 공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행전 등은 또 모두 좋다고 했다. 행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불길한 사람이외다. 지난번 이미 나 때문에 적잖은 목숨이 사라졌소. 이번에 위난에서 도망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나를 단념하지 않을 것이외다. 행전은 말했다. 사형, 그 고약한 라마들은 그대를 사로잡아간 다음 천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행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세상의 화근이라고 할 수 있네. 그들이 달려오면 내 스스로 몸을 불살라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마음을 단념토록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행전이 다급히 말했다. 아니 사형,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외다. 제가 사형을 대신해서 분신자살을 하겠소. 행치는 빙그레 웃었다. 자네가 내 대신 분신자살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은 나를 잡아 인질로 삼자는 것이 아닌가? 옥님은 말했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행치는 이미 커다란 도를 깨달았도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겠느냐라는 구절에 담긴 참뜻이로다. 위소보는 속으로 욕을 했다. 냄새나는 화상 같으니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건가? 옥님은 다시 말했다. 나중에 문 라마들이 달려오게 되었을 때 논합과 행치가 함께 몸에 불을 지를 터이니 방장대사와 무사형들은 저지하지 않도록 하시오. 위소보와 무승려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모두 다 아연해했다. 행치는 천천히 말했다. 옛날에 성을 공격하고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고 또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소승은 이미 100번 죽어도 죄를 사할 수가 없소이다. 백성을 위해 몸을 던져 옛날의 죄값에 대한 보답을 하려는 것이요. 만약에 이로써 문라마들이 감화하여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소이까? 그리고 몸을 일으키더니 위소보와 소림의 5승려에게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위소보는 36명의 소림 승려들을 불러서는 그 소식을 알렸다. 무승려들은 하나같이 두 분 대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태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때 가서는 무력으로라도 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외다. 모두들 나의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 36분은 이제 절에서 달려내려가 일제히 동쪽을 격하시오.